이어서 봄의 간목 총론을 하겠습니다. 봄의 간목 총론은 이걸 하기에 앞서 좀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저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통부감의 이론 구조가 이 열개를 이렇게 따지를 못하면 정확히 갈래를 못 잡으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처럼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줄기를 좀 이론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크게 궁통부감이라는 텍스트가 갖고 있는 그 구조적인 그 텍스트 그 모양상의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뭐랄까 뭐 이렇게 그 갈래는 첫째는 저기에요. 앞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론 모기도 돼 있고 론 뭐 화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목에서 뭐, 이렇게 개수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예. 크게 나누면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각각의 오행별로 맨 앞부분에 있어요, 별도로. 요것은 삼명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명리학 고전 중에. 삼명통에 론 오행편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통보감 안에 그리고 나서 뭐 간목에 뭐 1월부터 뭐 12월까지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은 궁통보감의 오리지널한 부분이에요. 오리지널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궁통보감의 이론 구조를 궁통보감만의 이론 구조를 말할 때는 사실은 요 각 천간별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돼 있는 배합 부분 있죠.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설명하는 특징은 요것을 설명하는 특징은 첫째 물론 오행적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여기에는 육친적 적국적 특징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겸해서 쓰고 막 그래요. 오행도 쓰고 격국도 쓰고 육친도 쓰고 뭐 이상은 무슨 뭐 종격도 쓰고 뭐 별걸 다 씁니다. 이 안에는. 대신에 이론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총론 부분 있죠. 앞에 론, 목, 론, 화 이렇게 되어 있는 삼명통의 론 오행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책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삽입해서 이 전체적인 공통보람 책을 쓸 때 삽입한 부분이 있댔잖아요. 요 부분은 순수한 오행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순수한 오행만 가지고 해요. 오행과 자연 생태주의만 가지고 합니다. 오행과 자연 생태주의. 예를 들어서 목길이 뭐 있으면 뭐 쓸데없이 수풀을 성림해서 수풀을 지른다든가, 어? 뭐 화를 많이 만나면 아침내는 결과가 없다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은 뭐냐면 열매가 맺지 않고 쓸데없이 막 그 나무들끼리만 있어가지고 뭐 그냥 수풀을 이룬다 뭐 이런 이 자연 생태주의로 사실은 견주어서 비유를 해서 오행 이론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삼을 때, 연구를 할 때, 이 앞에 부분을 할 때는요, 이 앞에 부분 가지고 육진이나 격국을 대입하면 안 되고요. 이 매월 단위로 하는 거 있죠. 매월 단위로 하는 것은 오행적 설명도 가능하고, 육친이나 격국적 설명도 가능하고, 기타 별실없게 설명하는 공통보감에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런 설명이 가능해요.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공통보감 공부하실 때. 그래서 연구를 하시거나 책을 쓰시거나 논문을 쓰시거나 뭐 강의를 하시거나 유튜브를 찍거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하고 론 오행 이 부분 앞에 총론 이 부분하고 각각의 개별상의 이 부분은 별도로 이론 정리를 이렇게 별도로 이론 구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배합상의 구조도 틀린 경우가 많아요. 배합상에 뭐 선형 후용의 관념도 틀린 경우가 다른 경우가 많고 서로 달라요. 다른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이것을 뭐 어떻게 해석하는 구조 자체도 이론적 틀 자체도 이렇게 그 간목 1월부터 10월달 이렇게 군통보감 고유한 배합을 설명한 이쪽은 오행과 육친격국 모두 다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총론 부분은
절대 육친이나 격국이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전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전 시간에 11강에 제가 얘기했던 여기 뭐 앞에 뭐 희용이네 어찌네 해서 간목이 설하고 평주 부분이 어찌고 저찌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저런 것들은 전부 털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간목이 1월에서 12월부터 뭐 10천간이 뭐 개수까지 해가지고 개수해서 1월 12월까지 이거 해봤자 이거 12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의 천간당 12달이니까 총 10개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124안밖에 안 되고요. 이거 정리하는 것은 A4지 한두 장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요 자체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것은 무슨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0천간별로 12달씩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은 비교적 이렇게 조금이라도 몇 마디씩 있어요. 그 설명스러운 부분이. 이쪽은 설명스러운 부분이 안 되고 대부분이 비유나 자연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무슨 비유를 했거나 뭐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어떻게 오행으로 표현하기가 그래요. 목화토금속으로 표현하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그 비유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그렇지만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적용을 하시든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시든 책을 쓰든 유튜브를 찍든 공부를 하든 논문을 쓰든 모든 저기 사안이 마찬가지 해당 다 되는 겁니다. 별도로 하셔야 돼요. 별도로.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상당히 뭐 이런저런 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견문이 있어야 요 말뜻이 무슨 말뜻인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행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육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격국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별거 다 들어갑니다. 뭐 풍수도 얘기 나오고 뭐 하다못해 별 싫은 얘기가 다 나와요. 그죠? 예. 이 갈래를 제가 참,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마인드가 형성이 안 되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요. 기존에 궁통보감은 다 이렇게 강의도 알고 않고 뭐 이렇게 설명도 않던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궁통보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갈래를 다 타는 거예요. 요 구조만 타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섞어 놓으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이고 이연령 비연령이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궁통봉 가지고 뭐 어디는 육친으로 해석하고 어디는 격국으로 해석하고 어디는 오행으로 해석하고 그냥 이 말이 뭔 말인지 저 말이 그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출발할 때 마인드 설정을 잘하고 출발하면요. 그 공부가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으나 한 몇 달만 하면 그냥 웃으면서 이제 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얼개 속에서 짜 맞추면 되니까. 특히 궁통보감만큼 시스템으로 이쪽으로 짜 맞추기 좋은 책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뚝뚝 떨어지니까. 간목이 1월부터 12월달까지 뭐 선형, 후형이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마디씩만 탁탁탁탁 덧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어디는 육친으로 해석하고 어디는 격국으로 하고 어디는 오행으로 하고 앞부분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뒷부분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무지무지게 헷갈립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틀이 틀려요. 12달 설명할 때 틀하고 앞에 총론 부분 설명하는 거고 설명은 틀이 틀려요. 모양이. 다만 12달 설명은 간목이 12달, 을목이 12달씩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총론 부분에 있는 이론을 근거로 나온 것은 확실합니다. 근거로 나온 건 확실합니다. 오늘 그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총론 부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궁통보감은 오행적 특징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이렇게 앞에 총론 부분과 강론 부분을 다 합쳐서도 오행적 특징으로 보는 것이 그래도 좀 이렇게 더 궁통보감을 궁통보감답게 읽을 수 있다. 하는 이렇게 일반적인 논점에서 관점에서 말은 할 수가 있는데 학론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니까 이거 갈개를 명확히 따시기 바랍니다. 갈래를 명확히 따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만 타셔도 뭐 쿵통보하면 딱 수대 쿵통보하면 몇 개월 안 걸립니다. 몇 개월 안 걸려요. 자, 보겠습니다. 춘월지목 이렇게 돼 있네요. 봄의 관목 총론 해가지고 이것도 삼춘 관목 총론이라서 이렇게 십천간 중에 앞으로 총론 뭐 부분이라고 별도 이렇게 몇 군데가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제 목차상으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원문입니다. 이건 원문이에요. 이건 원문입니다. 춘월지목 봄의 춘월이죠. 봄의 목은 점유생장지상입니다. 점유생장지상. 이 점자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저기 모든 궁통보감 각 계절별로 각 천간별로 항상 계절이 바뀌면 항상 이 점자를 씁니다. 점점점점점점 따뜻해지고 점점점점점점 추워지고 그래서 점점점점 이 3개월 사이에 자 시작 달은 점점점점이고 가운데 달은 이게 극왕한 것이고 세 번 마지막 달은 쇠해지는 것입니다. 쇠해질 때 다음의 오행이 점점점점점 생겨나기 시작한다. 대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항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목은 점점점점점점 해자축에서 겨울에서 땅속에서 감춰져 있었잖아요. 방굴제지 했잖아요. 방굴제지 한 상태에서 점점점점점점 땅 위로 생장 해나가는 생이 점점점점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절에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있잖아요. 그 명중계로 해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1, 2, 3, 4, 5, 6 이렇게 할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첫 달은 점점점점. 두 번째는 왕입니다. 세 번째는 점점점점점 쇠퇴합니다. 그러죠? 점점점점 쇠퇴합니다. 점점점점 쇠퇴하는 대신에 반드시 다음 기운은 점점점점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쇠퇴하고 보세요. 목의 기운이 이게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해자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점점점 올라와서 점점점점점 쇠퇴하죠. 여기 이 점이 교절점이잖아요. 교절점. 요 점이 바로 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토가. 요 점이 교절점이죠. 교절점이죠. 이렇게 딱 변화돼가는 교점이죠. 요 부분에 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점점점점점 또 이제 화가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내려가고 점점점점점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이렇게 순환 뭐냐면 승강소식이라고 그러죠. 승강소식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흔히 말하면 이걸 얘기 원령의 그 문장으로 흔히 말하면 이걸 주기성이라고 해요. 주기성. 이 단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단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잖아요. 뭐 주기적이다 뭐 이렇게. 주기적이라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그때 되면 꼭 그게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봄이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결국은 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 변화에 자연의 주기적 변화에 인간의 삶을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의 문제, 그것에 가장 근접한 텍스트가 궁통보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글로는 주기성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리듬이라고 그래요. 리듬. 뭐 별거 없습니다. 대단한 단어가 언어가 무슨 용어를 만들어낼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아주 이 주기적 변화, 자연의 주기적 변화에 우리 인간의 삶을 거기에 맞춰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리듬을 탄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똑같은 개념으로 인간이라는 단어 대신에 십천간을 똑같이 그 주기적 변화의 리듬을 타게끔 한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공통모가. 공통모는 더 이상의 이런 뭐 설명이 없을 정도로 딱 맞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쿵통방 공부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건 임상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책도 좀 보고 국리도 좀 하고요. 자연의 이치 좀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 있습니다. 꼭 명리를 해서만이 아는 몇 사람들은 꼭 명리를 해서 원령사상을 알았나요?
우리 이 시골 놈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95세, 6세에 돌아가셨는데, 초등학교 문턱도 그 시절에 문턱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평생을 농사짓고 살으셨는지 자연의 주기적 변화에 리듬감 있게 이렇게 호흡해 가면서 합의해 가면서 평생을 아주 잘 사셨습니다. 이게 이 점에 이제 공부하는 학인들한테 경계하는 바입니다. 명리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마치 뭐 본인이 무슨 뭐 대단한 뭐 그냥 선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앞에서 거기에 맞춰서 살 뿐이지 뭐 별거 아닙니다. 이거 점자입니다. 이 점자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원령 사상적인 의미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생장이니까 이건 뭐 생장, 수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장일 수도 있고 단순하게 낳고 자란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장지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천마디는 최상이라고. 천마디는 항상 얘기합니다. 천마디는 네, 최상을 얘기하든 최성을 얘기하든 성정을 얘기하든 그죠? 아니면 성, 정형 뭐 이렇게 형지를 얘기하든 예, 예. 형지를 얘기하든 예. 아니면 기형을 얘기하든 뭐 그냥 별 온갖 표현들 다 써도 됩니다. 명량에서 다 쓰는 단어니까. 첫 문장은 항상 그런 그러니까 보면요. 이 생장하는 상이 있습니다. 점점점점점. 이 점자를 빼면 안 됩니다. 점점점점 생장하는 상이 있는 겁니다. 초추는 이제 초봄이 되는 거죠. 초추는 유유여한입니다. 역시 유유여한, 상유여한 아직도 여전히 여한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이화온난즉 마땅히 화로서 온난하게 하면 이 서창점, 이 서창점에는 이미 론목 앞에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굴지환, 서창짐이 이거 반대적 의미로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반굴지환. 화가 있으면 반굴지환이 없고 서창짐이 서창하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창. 반굴과 서창을 풀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사전적 의미는 뭐고 이 사전적 의미가 문명학적으로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풀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전체적인 흐름과 뭐 이런 것만 강의를 하지 뭐 구체적으로 이 말 뜻이 뭐고 뭐 저는 그렇게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절대 강의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강의해줘봤자 도움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요. 궁리할 수 있는 내가 기회를 뺏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정도 탁탁 이렇게 짚고 나가지고 뭐 디테일은 절대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가 없으면 반굴지 환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굴하는 근심이 있고 화가 있으면 서창짐이 앞에 론 목에서 이미 첫 문장에 이미 이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의 온난함이 있으면 서창짐이가 있습니다. 서창의 문명학적 해석은 풀으시기 바랍니다. 반굴도 마찬가지고 이미 설명 다 해놨습니다. 자, 수다 변극입니다. 수가 많으면 우리 이제 수가 많으면 변극입니다. 극으로 변해버려요. 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적당한 수는 수생목도 돼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수가 많으면 생이 극으로 변했습니다. 극으로 변해가지고 유손 정신입니다. 정신을 손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신을 손상함이 있다. 그래서 정신을 손상한다 이 뜻이에요. 이 유는 있을 유는 일종의 중국 사람들 어법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뭐 득견병이다. 뭐 예를 들어서 득견 화다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 제가 역자 일러주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득견 뭐 병화 이렇게 쓰면 병화를 봄을 얻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걔네는 우리는 동사가 두 개가 겹치면 좀 말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빼고 병화를 보면 이렇게 해서 득자는 해줘야 합니다. 특별히 이게 조동사를 쓰는 경우 빼고요. 그래서 수가 많으면 극으로 변합니다. 생이 극으로 변해서 정신을 손상한다.
그러면 또 정신을 손상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이, 이 문장적으로도 풀 줄 알아야 되고, 명리학, 이렇게, 예? 통변에서도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까지도 알아야 되고,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왜? 옛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막, 여기 보십시오. 이 말에 대해서 막 구절절히 이 말을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냥 한 문장으로 정신을 손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가 많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선생이 필요하다, 방법론이 필요하다, 국리가 필요하다 다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말도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적 표현을 해석을 못하면 고전은 단 한 줄자도 못 나갑니다. 그래 한 글자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이런 말에 자신이 없으니 공부를 안 하고 국리를 하기 싫고 어렵고 하니 그냥 나는 나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또 고전 이야기하면 그게 그거잖아요. 그럽니다. 왜? 마치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보면 똑같이 동양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미국 사람 보면요. 미국 사람인지 아랍 사람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런 것처럼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문이 깊어지고 이런 문사를 어떻게 적용하고 임상 통변에 응용하고 하는 것을 좀 해보면 이런 말 속에 현기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런 말 속에 현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현기. 지금 뭐 겨우 세 줄 했는데 서창은 뭐고 정신은 뭐고 이런 거 다 풀어야 됩니다. 다 풀어야 됩니다. 중견 상황, 필용 경금 착착 가성 동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견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견 상황. 중견하고 생황하다. 거듭 보고 생황했다 뜻입니다. 거듭 보고 생황하다 뜻입니다. 거듭 보고 생황하다. 중견했습니다. 중견 거듭 봤습니다. 거듭 보고 중견이라는 얘기는 거듭 봤다는 얘기가 두 개 이상이란 뜻이죠. 천간의 두 개, 아니면 천간 지지근 뭐 이렇게 합쳐서 중견이라는 얘기는 그런데 이렇게 중이라는 의미 속에는 사실은 근의 의미가 자동으로 있습니다. 이 생황 안에도 자동으로 이렇게 근의 의미가 있어요. 지지에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왕은 어디까지나 원령에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령에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일종의 중견과 생황은 이 원령적 사고를 이렇게 쿵퉁보감식 자평명리적으로 해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자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랬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왕이라는 글자는 항상 계절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을 나타내는 태양과 임금을 나타내는 왕이 결합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절이 왕입니다. 그래서 계절을 이기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을 왕이라고 그래요. 그걸 흔히 말하면 당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당령이라고 그래요. 당령. 그걸 당령이라고. 무슨 당령하니까 무슨 뭐 이상하게들 유튜브나 저기 강의하는 거 보면 뭐 이상하게들 해석하는데 당령이란 얘기는요. 령은 첫째는 철입니다. 철. 첫째는 계절과 철을 얘기하고요. 무슨 철, 봄철, 여름철, 계절을 얘기하고 둘째는 명령입니다. 자, 계절이나 철로 표현하면 당은 만났다로 해석합니다. 계절을 만났다. 계절을 만나다로 해석합니다. 당자는 두 번째 명령이란 개념이죠. 명령이란 개념으로 해석하면 당은 맞답니다. 맞다, 담당하다. 담당하다 아니면 감당하다. 맞다, 담당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맡은 것을 얘기합니다. 명령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천명입니다. 천명.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천명입니다. 철을 만난 겁니다. 흔히 말해서 이걸 제철이라고 합니다. 제철 만났다. 뭐 제철 만난 것보다 강한 거 있습니까? 뭐 제철 만난 뭐 전어, 제철 만난 왕새우, 제철 만난 쭈꾸미, 예? 제철 만난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철 만난 과일 뭐
제철보다도 좋은 거 어디가 있습니까? 최고로 맛도 올라오고 최고로 손흥민이 뭐 제철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겁니다. 참. 그러니 이렇게 제철 만난 것은 최고로 망할 거 아닙니까? 그냥 최고의 상태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탕령이란 말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철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명령으로 얘기하면 명령을 맡았다, 명령을 맡다, 명령을 담당하다, 감당했다 뜻입니다. 무슨 명령?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령이 그래서 당령, 그래서 원령에 있는 겁니다. 원령이로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늘의 명령이 원령에 있는 겁니다. 그 계절에 있는 거예요. 이 계절에서는 네가 제철이다. 이 계절에서는 네가 나의 명령을 맡아서 한다. 이 계절에서는 네가 항상 네가 최고이다. 뭐 이런 것들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건꽤 나오는 표현이죠. 네. 건꽤 단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건꽤 단전에. 건도 변화, 건도 변화에 박정 성명. 지금 손을 항상 이렇게 떠서 쓰니까 글자 모양 안 맞아요. 건도 변화. 이 건도는 건자는 하늘과 같습니다. 한자. 천과 같습니다. 건도, 천도, 하늘의 도입니다. 건도가 변화함에 각정 성명이다. 각각 만사 만물의 지구상에 각각 만사 만물 각자가 성과 명을 천성과 천명을 다르게 바룬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건도 변화입니다. 하늘의 변화. 하늘의 변화입니다. 하늘의 변화. 결국은 하늘 변화입니다. 하늘의 이 변화를 어디서 우리 인간 세계는 증험하냐? 원령에서 증험하는 겁니다. 원령에서. 중견생황이라는 말이 또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필용 경금. 필용 경금. 반드시 경금에 착착을 쓰는 겁니다. 경금에 착착 잘라내는 걸. 막 찍어내고 쪼아내고 깎아내는 것을 반드시 써야 된답니다. 중견 생황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봄의 목이잖아요. 봄의 목은 꽃을 피는 게 우선인데, 봄의 목은 꽃이 피는 게 우선인데, 이미 총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봄의 목은 꽃이 피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활목, 생목, 활목은 득화이수, 화를 얻어서 꽃이 피는 게 우선이고, 삼목 죽은 목은 득금이 좁니다. 금을 얻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이게 봄의 목인데, 중견은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경금에 착착을 쓴다고? 왜 썼을까요? 그래야만이 가성동량, 그래야만이 동량을 이룰 수가 있다. 동량을 만들 수가 있다. 아람들이 저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앞에 문장하고 앞에 문장하고 좀 총론 부분하고 뭔가 이론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총론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총론 부분은 론 오행 부분 있죠? 론 오행 부분은 100% 거의 순수한 의미의 100% 오행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궁통보감 안에 있는 강론 부분은 오행도 있고 육친도 있고 격국도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육친적 해석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해석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견 생황이라는 것은 중견 거듭 보고 생황하다는 뜻이면요. 중춘을 얘기합니다. 중춘을 얘기하는 겁니다. 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묘월. 그래서 이것은 이 안에 육친 격국적 해석을 이미 안에 암시해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저기로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오행적으로는. 그래서 론 오행 부분, 총론 부분하고 강론 부분은 반드시 별도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정도 지금 뭐 거의 지금 11강, 12강째인데 아마 시종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시종.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갈라놓으면 궁통과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헷갈릴 것도 없고. 이쯤에서는 중견 상황이라는 얘기는 2월을 얘기한 겁니다. 2월.
첫째는 이론 구조가 그렇게 생겼고, 둘째, 문장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초춘이고 중견 생황이면 2월이고 여기 춘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3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구분을 하려면 첫째 문장에 대한 그 용례랄까 문장 형식이랄까 이런 게 따져줄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이론 구조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걸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건 별도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두 번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말씀을 또 제가 입을 닫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입을 닫겠습니다. 스스로들 궁리를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들. 그러죠? 그래야 이게 춘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초춘, 중춘, 말춘 해서 춘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월달이죠. 간목이 묘월에 있으면 어차피 묘월이면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이니까 경금을 쓰는 겁니다. 뭐 이게 궁통보감 원문 안에는 뭐 양인 합살이라는 표현보다도 양인 가살이라는 표현이 월등히 많이 나오니까 저도 양인 가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목이 묘월이면 참고로 간목이 묘월이면 경금이 이 6월에 가보면 똑같이 이론이 돼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병화 얘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쪽 경금이 6월에도 병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병화 얘기가 나오고 양인 가살이라는 말이 여기에는 명확히 나옵니다. 공통보감 입체적으로 공부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데 조금만 갈래만 타고 이렇게 쭉 갈래를 타고 쫙 이렇게 체계만 조금만 가지고 이게 체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책만 싹 갖춰놓으면 궁통보감처럼 쉬운 공부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책 자체가 매월별로 딱딱딱딱 돼 있으니까 그래요. 아시겠죠? 중견생황은 2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벌써 여기는 뭐 오행 얘기고 여기는 격국 얘기고 이제 3월달 춘말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춘말 양장 목갈입니다. 춘말은 봄의 말은 양장 양기운이 점점 건장해집니다. 건장해지고 목은 뭐 일종의 제가 역자주 있습니다. 역자주 1번 목은 어, 점점점점점점 갈해적합니다. 예, 갈증을 내죠? 목마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목이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 갈자도 제가 이렇게 찾아놨어요. 역자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릉판 둔에는 이게 수갈로 되어 있습니다. 수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약 등에는 본문같이 되어 있다. 봄의 말기에는 양기가 장성해지고 목이 더 많은 수를 필요해서 갈증을 낸다는 의미를 해석해야 뒷문장의 수의 자부의 의지하면과 연결관계가 매끄럽다. 저도 이 문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수갈로 하지 않고 목갈로 했습니다. 이런 거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주어와 목적어, 이게 뭐냐면 주체와 객체를 뭘로 삼냐에 따라서 문장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간단한 문장이 아닙니다. 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강의에서 문장 교정하거나 이것을 학리와 물리를 따져서 문장의 이치와 학문적 이치를 따져서 알맞게 교정하고 안배할 안목이나 거기까지가 뭐 되지 않으면 번역을 했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양장 목갈로 제가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목이 점점 목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수, 자부입니다. 수의 자부에 의지하는 겁니다. 수의 자부에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화번연무다. 꽃이 막 번화하고 잎사구는 무성해진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 자부. 자, 여기에는 화가 있었죠. 초춘에는 화가 있고, 일종의 말춘에는 수가 있습니다. 점점 수하고 화하고 이렇게 뭐냐면 점점 화는 필요성이 줄어들고 점점 수는 필요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화고 요게 수입니다.
강의가 어려운 것 같아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이렇게 갈래를 좀 타고 이치를 조금만 따져놓고 보면 이렇게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뭐 한문으로 하니까 어렵고 뭐 텍스트 이렇게 놓고 하니까 어렵고 천만에 맞습니다. 텍스트 안 봐도 됩니다. 이거 그냥 말만 들어도 되는 겁니다. 아, 뿐만 아니고 이걸 뭐 직접 뭐 내가 뭐 텍스트 한번 뭐 이어폰을 듣고 정리를 해도 되는 겁니다. 충분히 기가 막힌 겁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초춘 그렇습니다. 초춘 무화 봄에 화가 없으면 화가 없는데 그죠? 무화죠? 초봄에 화가 없는데 정지있어 술을 더해줘요. 물만 퍼부어준다 뜻입니다. 그러면 음농기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농기약. 음농기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농기약. 음농. 음농이란 말은 론목 앞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음농해서 근선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론목 부분에는요. 근선지구. 뿌리가 손상되고 지고 가지가 마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농이란 말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음농이란 말은 앞에 총론 부분에서도 있고 여기 간목에서도 음농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초추는 기본적으로 음농을 조심해야 돼요. 수가 많은 거 음농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농에서 그늘이 짙고 기가 약해져서 근선지구라고 돼 있습니다. 이 근선지구도 앞부분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론목에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음농하면 근선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농화수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수는 꽃을 피운다는 얘기입니다. 예. 춘말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책에는 역자중 춘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에 조합원에게는 춘목으로 했는데 이거 춘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춘과 춘목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이렇게 대응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대응 개념. 문장상으로는 대꾸 개념이고 내용적으로는 대응 관념이기 때문에 대응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춘말에 실수해. 만약에 수가 없어요. 수가 이렇게 수가 필요하지 않게 갈수록 수가 없으면 증지 없는데 증지와 화만 더 더해주면 불만 쬐주면 이 뜻입니다. 태양이 태성합니다. 태양이 태성하죠. 그 유명말은 음농기약이죠. 태양 태성이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조갈상가예요. 조갈, 조갈입니다. 조갈입니다. 조는 불화변에 쓰죠. 막 불로 떼대는 겁니다. 막 불 떼대니까 얼마나 조라고 뜨겁겠어요. 가리니까 수가 없어지잖아요. 수가 없어지니까 목 입장에서 수를 계속 갈증내는 거예요. 피를 하는 거예요. 그죠? 조갈이 서로 더해졌다 뜻입니다. 조갈이 더해져가지고 지엽이 건고됐다. 지엽이 건고됐습니다. 지엽이 건고됐습니다. 자, 여기는 근지죠. 초춘에는 뿌리와 가지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뿌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엽이 되는 거예요. 가지와 잎사구가 되는 거예요. 세월에 가면서 목의 기운이 처음에는 뿌리로부터 줄기, 그 다음에 가지, 그 다음에 잎사귀 지나서 열매로 가는 겁니다. 목의 기운이. 이게 흔히 말하면 이게 사시순환을 천기의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목의 기운으로 해석은 이걸 흔히 말하면 통천수라고 그래요. 통천수라고 그래요. 통천수. 하늘의 기운의 통하는 하늘과 통하는 나무다 해서 나무 하나로서 하늘의 모든 삼라만상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것. 그 관점입니다. 참고로 십천가는 그 관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디까지나 경신금이 열매인 거예요. 가을이 열매고. 임계수는 뭐예요?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는 거니까 이게 새끼배인 거예요. 씨앗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임수라는 게 배집여변에 쓰는 거예요. 배집여변에 임자를 쓰는 거예요. 애기별 임자를. 아시겠죠? 씨앗으로 저장하는 거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 통천수의 관점으로 삼라만상의 흐름을 모기 씨앗이 싹 트는 것부터 씨앗 그 과일을 저장하는 것까지 해서 통천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옛 고인들의 전형적인 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자연 생태주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별거 아니라는 거. 그러면 뭐 어떤 의미에서는 명리학 공부할 거 없습니다. 이거 알면.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알면 되는 건데, 뭐. 그렇죠? 근데 직업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직업적으로 한다면 이걸로 명리학적 기호책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관념은. 뿌리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잎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한 또 여기도 화수입니다. 화수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봄은 생목이니까 일단 꽃피는 게 우선이에요. 꽃피는 게 우선이라고요. 활목, 생목, 득화이수라고 돼 있습니다. 앞에 론목에. 꽃 못 피면 끝나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그죠? 그래서 시로 수화이물. 그래서 론목에도 수화이물, 기재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재유가. 기재되어야 아름답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화이물은 요 득시상제임이 득시하고 실행을 얻고 상제. 상제해야 서로 기재를 해야 서로 구제를 해줘야 이미 아름다움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이 문장. 론목 앞에 총론 부분도 멋있고 이 부분도 멋있고 다 참 이렇게 멋있습니다. 자연 생태주의 관점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사실순환의 관점으로 딱 읽으면 뭐 아무 막힘도 없고 뭐 만 이런 몇 군데 이 용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문명학적으로는 어떻게 통변할 것이냐. 이런 거 전부 다가 연구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